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계약도 연기되는 등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만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입니다. 마스크, 소독제, 의료기기 등 방역에 필요한 용품들이 부족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노력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빠른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충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CEO 한 분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여러분들의 선배 한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취업 전문가도 모시고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꿀팁 그리고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름만 듣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SNS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미보다는 정말 찐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선배들이 있어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내용을 꼬치꼬치 못 물어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득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우수중소기업 금성화학의 김삼범 대표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죠? 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네. 금성화학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부문 등 다양한 표창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 표창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기업한테 주는 거죠? 일단은 제가 너무 부족한데 그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결국은 이제 회사와 직원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청년 내일채용공제나 재직자 내일채용공제를 100% 가입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복지 혜택에 많은 점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존경을 받으시는 대표님이신지 잠시 후에 직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성화학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저는 참 궁금한데요. 어떤 부서가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생산이 가장 주축이 돼가지고요. 생산팀이 있고 품질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연구개발소가 있고 이제 구매부, 기획부, 나머지 이제 관리부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처음에 원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성화학에서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복지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 혜택이라고 했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조금만 더 회사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던 부분, 조금만 이것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씩 기존의 직장인들은 이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가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게 조금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식이 아니라 저희가 근무 시간 중에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원하시는 거 직원분들이 뽑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이제 근무 시간 동안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별도의 성과급을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축이 되는 건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한 만큼 성과급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 신이 나서 더 일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연말에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을 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의 100% 정도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성과급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11년도에 1인 기업으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법인 전환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는 안 받았었는데 법인으로 가니까 저도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기분 좋게 복지시설에 기증을 했습니다. 연말에 왜 모임도 많고 돈 쓸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과급 받으면 진짜 좀 쏠쏠할 것 같거든요. 혹시 성과급은 현금? 현찰로 주시나요? 저 현금으로 드립니다. 역시 남다르십니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출퇴근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메가폴리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있고요. 저희 공장에서는 이제 봉고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가까운 직장을 다니면 좋겠지만 출퇴근도 사실 큰 고민입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 중간에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뭐 1시간 정도 더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 근처에 집을 구하기에는 뭐 보증금, 월세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기숙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비용은 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라서 직원은 그냥 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용이라 하면 어떤 걸 부담해 주시나요? 뭐 전기세, 관리비, 저희가 식비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퇴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복지 혜택이 더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원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가 직원들을 만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금성화학에서 구매자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님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 채움 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기업과 국가에서도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들었거든요. 금성화학에서는 만 34세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채움 공제 만기까지 얼마나 남으셨나요? 저는 23년입니다. 그러면 그 만기된 그 목돈으로 나는 무엇 하겠다 이런 비자금? 아니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지금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받을 쯤 되면 아이가 약간 자라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목돈 마련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월급이랑 목돈은 다르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제 돈은 한 700 정도만 넣으면 3,000으로 돌려주니까요. 이게 금액적으로 봐도 뭔가 꽁돈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직원분을 막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금성에 다니고 있는 생산팀 팀장 한호영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회식 대신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문화의 날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직원들이 의견을 모은 걸 토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회사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이라고 하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작년 겨울에는 스키장에 갔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당일치기가 힘들어서 2달치 행사 비용을 모아서 하루 동안 스키장을 다녀온 적도 있고 회사 차를 빌려서 전 직원이 전체가 다 서울에 가서 뮤지컬도 구경하고 체육관을 대관해서 체육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막 꼭 가야 된다 이런 걸까요? 그래도 저희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사람들이 다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런 행사도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 행사를 썼었는데요. 체육 행사에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해서 순위권 안에 들어서 상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들어올 때부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회사는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비결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게 아니면 저희는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녁이 있는 삶 진짜 중요하죠. 그럼 오늘도 이따가 칼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여보다도 오히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간을 지키고 효율을 높이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칼퇴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만 대표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만나러 출발! 이 많은 복지 혜택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심지어 퇴근 시간 6시 칼퇴 진짜 좋습니다. 매일 칼퇴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열고 복지 혜택이나 회사 분위기, 달라지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좋은 성과는 공유하면서 함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는데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에 맞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월요병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검색창에 금성화학 검색해보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성화학의 김선범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멈추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중소기업 파이팅!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셨던 여러분들의 선배, 졸업생 선배, 지금 막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일도 하는 여러분의 선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테스트테크에 재직 중인 배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스트테크라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PCB 전기 검사 업체고요. 이제 기판 회로에 단선 그리고 합선 이런 불량들을 판별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제 현재 저는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한 5일 정도 신입사원분들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현장 라인 안에서는 이제 경력자분들의 스킬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회사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은 후배분들이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전공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 갈 당시에는 기획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에는 어떻게 해서 일하시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산업특례요원병을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산업특례요원이 뭐지? 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내가 또 다녀보니까 후배들아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라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물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할 당시에는 이제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근무 교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정확히 내가 가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학업을 병행하게 되신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산업특례 요원이 끝날 즈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경험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일학습 병행제라는 제도가 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 혼자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찌 보면 이것도 저만의 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 학습, 병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가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은데 좀 일과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의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아침에 이제 회사를 출근을 해서 5시 20분쯤에 퇴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에는 1교시가 6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창에서 이제 6시 반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보통 10시쯤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을까요?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뭔가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뭔가 나의 자기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더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나의 위치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중소기업에서 주는 좋은 정책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목마름을 느껴서 이 당의 좋은 제도를 만나서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 일학습 병행제 추천하십니까? 네, 추천합니다. 이제 저는 일학습 병행제를 이제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게 먼저 선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선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막상 하게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허구한 날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이렇게 술자리도 많이 갖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뭔가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대학이 별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면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내가 좀 얻을 수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일학습 병행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습 제도, 일학습 병행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준비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 아무래도 전기과를 전공을 했는데 자격증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휴식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휴식을 할 날이 주말밖에 없어요.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2학년에 올라와서는 공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제 화요일, 금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있어요. 이제 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크로스핏을 다니고 있고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있으면 중소기업 이거 하나 진짜 기똥차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기똥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 건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2년형 그리고 3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2년형에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해서 2년 후에 이제 1,600만 원을 타게 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소기업에서만 해당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좀 자부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는 건 12만 원인데 나중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제 돈, 그리고 회사 돈, 나라 돈 이렇게 합쳐져서 1,6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가에 미소가 입가에 미소가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중소기업 이래서 좋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좀 이제 파트에서
이제 단수나 이런 것만 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이제 다 도맡아서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일찍 한 거잖아요. 대학 다니는 친구들보다. 그래서 좋았던 거 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일찍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고요.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버는 돈으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냥 대학교를 갔다면 뭔가 남들이 가니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학구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남들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만일 내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독립도 일찍 했고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좀 더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죠.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솔직히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목돈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솔직히 뭐 결혼 자금을 진짜 일찍 모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모을 수 있지 않나. 남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일찍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살아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을 이렇게 매여 살고, 근데 경제적 독립을 되게 빨리 하신 거니까 뭐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고 뭐 잘해드릴 수도 있는 기회도 많았을까요? 이제 사실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은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너 정말 선취업해서 괜찮겠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막상 선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그 돈을 다 용돈으로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100%? 네, 100%.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다 용돈을 받아 쓰거나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선취업에 있어서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즐겁게 해드리고 나한테 자긍심도 생겼다. 네, 저한테 자긍심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정우 선배 만나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만나서 중소기업에 재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나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 상담위원으로 계신 허연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충북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비즈니스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허현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하면 또 요즘 워라밸 이런 관심들도 높은데 요즘 좀 추세가 어떤가요? 네, 요즘 중소기업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대학 진학이냐 취업이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좋은 거는 조금 돈을 벌다가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이 생기면 그때 진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말처럼 일도 하고 학습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경력도 쌓을 수 있고요. 학력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 이런 꿀 제도가 있네요. 그렇다면 혹시 이걸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요? 따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학습 병행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하기 전에 먼저 일학습 병행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취업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학생 본인이 직접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기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꿀팁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저희 질문은 또 만약 그럼 기업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못하나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네, 통칭해서 계약학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와 지원하는 전공이 부합하면 진학할 수 있는 과인데요.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계약학과에 진학했던 학생이 있는데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지원으로 취업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5년 만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계약학과에. 그래서 주말에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필요해서 진학을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는 걸 보니까 그 친구의 열정이 느껴졌던 그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학교만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일하고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 학교 다니고 대단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 일학습 병행 제도나 계약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학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과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주고 있고요. 학점을 잘 유지한다면 장학금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 본인 부담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저축, 목돈 마련. 사실 저의 30대인 저의 고민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30대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직장 다니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같이 적립을 해줘서 5년 후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네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만약 5년 근속을 내가 못했다. 그러면 어쩌죠? 그러면 청년이 납입한 적립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만기 시까지 그 기업에 재직하셔야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 충북 지역에서만 중소기업에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충북에 거주하시는 청년이어야 하고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5년 후에 5천만 원의 거액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것도 내일 채용 공제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그 다니던 기업에 계속 근속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5년 동안 재직해야 하고요. 충북에서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6개월 근속하면 내년에 꼭 한번 잊지 말고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상담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 5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일학습 병행 제도라든지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잘 알아보고 기업에 취업한다면 대학을 진학했다가 취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5년 후에 나는 경력도 갖고 있고 학력도 준비되어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업과 취업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역시 정보가 힘이네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생긴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친구들아, 뭐 이렇게 너무 학업이냐 고민하지 말고 일단 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이셨죠. 네, 이런 정보를 알아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청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흘려듣지 말고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틀고 있는 이 동영상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나중에 지금 귀에 들렸던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자, 귀담아 들으시고 지금 검색 갑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위원님. 이게 또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집이 문제입니다. 이 월세 나가는 게 상당히 이게 또 부담이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그런 지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꼭 중소기업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임대료가 지역의 시세보다 70에서 80% 저렴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원룸이 없거나 주거시설이 부족해서 국가가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거 혜택이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로하셨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신청하실 때 경쟁률이 높아서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당첨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중소기업에 근로하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따로 숫자를 배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으시거나 임대 신청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중소기업에 저도 입사하고 싶네요. 목돈 마련을 위한 기회도 될 수 있고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고 집도 굉장히 우선순위로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이거를 보는 친구들이 이거는 조금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꿀팁 같은 게 조금 더 있다면? 요즘 중소기업에서 내일 채용 공제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일학습 병행제나 계약학과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26살이 되어서 그때서 기업에서 일학습 병행제로 대학을 진학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 생각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땐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30살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중간관리자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대학만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늦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천천히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업에 열심히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일단 지도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을 또 알고 있으셔서 그런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뭘 하냐보다 인생을 좀 길게 봐라. 길게 보고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양하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라는 그런 다양한 꿀팁들 저는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 그리고 졸업생 선배 취업 전문가까지 총 3분을 만나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취업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정말 많았고요. 실질적인 꿀팁도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는 여러분 그 혜택들을 꼼꼼히 따져서 다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